자, 세종, 우리의 애민군주 세종 그 다음번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자, 문종 진짜 불쌍하신 분인데요. 자, 문종 한번 보겠습니다. 재위 기간 볼게요. 2년 2개월. 재위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직원들만 학대한 것이 아니고 자식까지 학대하는데, 세종대왕은 세자 수업을 얼마? 2개월 받았습니다. 막바로 아버지가 넘겼죠. 문종은 세자 시절만 30년. 그 30년 동안 세종 밑에서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세종이 문종이 불쌍한 게 뭐냐면, 세종은 말년에 몸이 아파서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세종의 발명품 업적들은 저기는 문종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왕이 세종이니까 누구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치국이 문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자 시절 30년에 모든 업적은 아빠한테로 다 어시스트 해준, 축구로 따지면 어시스트의 대표주자, 이 사람이 바로 여기는 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몸이 약해져가지고 일하느라고 몸이 약해져서 재위한 지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이 문종이고, 또 하나 이제 문종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왕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수염이 잘생겨야 돼요. 관우처럼. 관우처럼 잘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문종의 수염이 관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이 너무 잘생겼다는 게 중국의 기록에까지 나올 정도로, 실록에까지 나올 정도로 조선 최고의 꽃미남이 문종이었어요. 자, 우리의 문종은 아버지만큼 성군이 될 자질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몸이 약해서 결국 그 사람은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자, 문종이 누워서 유언을 하는 자리에 당시 재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전하, 어서 쾌채하셔야죠. 영의정 황보인이옵니다. 김종서이옵니다.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 여기는 성산문 박팽년, 조금 이따 배신할 신숙주까지 대령에 있사옵니다.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는 문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 꼬마거든요. 꼬마, 초등학생, 나이가 어리니 내 아들 단종이 내 형제들, 그러니까 첫째 동생이 누구냐면 세종의 첫째죠. 세종의 둘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에요. 영화 어디에서 나왔어요? 1번 명량, 2번 국제시장, 3번 관상. 관상에 나온 수양대군입니다. 훗날 세조죠. 이 조카 죽이고 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평대군. 글씨를 우리나라에서 한석봉 이상으로 잘 썼다라는 안평대군이 바로 여기 있는 둘째 동생인데, 이 동생들이 권력력이 너무 세. 그리고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막 형제 죽고 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그런 일 없도록 좀 우리 아들을 아버지처럼, 나 죽어도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꽥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눈을 감으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대신들이 전하 막 토하면서 전하. 그래서 이 대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고명대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하. 제가 여기는 단종 전하를 아버지처럼 잘 보필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처럼 보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자식처럼 아낀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김종서의 황표정사라는 게 나옵니다. 황표정사가 뭐냐? 왕이 어떤 그 인사 대기자 명단이 올라오면 딱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 이걸 뭐라 그래? 낙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올려라. 근데 어리니까 뭘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김종서가 황색 물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흐리게 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는 단종한테 올리면 장종은 그냥 황색 물감 찍은 쪽에다가 이렇게 낙점하는 게 일이었다고요. 아무 무능한 왕이었죠. 어린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양대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국가의 정사가 김종서, 황보인 손에 놀아나는구나. 이거는 왕권 강화의 뜻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수양대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유정란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난을 벌이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책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성계의 책사가 정도전. 그리고 태종도 마음속으로야 있었겠지만은 내가 다음번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누가 가서 찔렀다고? 하륜이 찌르잖아요.
당신이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20번 가까이 하십시오. 항상 책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양대군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팔싹동이 들어보셨죠? 한명회가 찾아간 거예요. 한명회가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만난 거예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가 킹메이커 할 테니 만들어 드릴 테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분도 없이 개우정난을 일으켜가지고 관상이란 영화에 나오지만 김종서하고 황보인을 그냥 철퇴로 그냥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수양대군이 난을 벌였어요. 이게 개우정난이에요. 자, 이런 일을 벌이니까 여기 단종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여기는 수양대군도 태종하고 똑같았어요.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일정 기간 텀을 두고 자기 세력을 규합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수양대군도 막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단종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종이 너무 무서우니까 삼촌 수양숙부 그냥 저 대신 왕 해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 삼촌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수양대군이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바로 세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카를 미워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 속의 모든 정난, 반정, 쿠데타, 혁명은요. 반드시 따라해볼까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이성계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 폐가입진입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올리자. 저기 있는 우왕은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씨다. 저건 고려의 왕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가짜 패하고 진짜를 안 치자. 그러면서 왕들을 쫓아냈어요. 그죠? 태종 이방원도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정도전이가 권력을 탐하여 우리 왕손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죽였단 말이죠.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역사는 거짓말 안 해요. 정확한 공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수양대군이 제대로 된 명분이 없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 여기는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아들도 아니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명분이 없으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조 때 엄청나게 많은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져요.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자 이거죠. 그럼 그 단종 복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바로 성삼문, 박팽년, 아까 그 고명대신들 있죠. 신숙주는 여기는 세조 쪽에 붙는, 그래서 숙주나물 아니에요? 맛이 쉬 변한다 그래서. 그래갖고 박팽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단종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켜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는데 뜻이 어떠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단종이 만약에 그 사실을 삼촌한테 일러 바쳤다면 본인의 목숨은 구했겠지만 여기는 단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 한 자루를 성삼문 박팽년에게 내리는 걸로 뜻을 대신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칼로 우리 삼촌을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사전에 걸리죠. 그래서 이 6명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을 사육신. 그리고 또 가담자 나머지 6명은 귀양 가서 살아있는 6명 생육신이라고 그래서 평생 거린처럼 장님 행세, 귀머거리 행세, 그리고 또 벙어리 행세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생육신이에요. 그럼 여기는 세조는 생각했을 겁니다. 뭐야? 내 조카가 이들한테 칼을 보냈어? 이 녀석 어리다고 내가 봐줬더니 위험인물이구나. 나는 늙어갈 테고 얘는 어른이 될 텐데 화를 키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를 죽인 인간이 여기는 인면수심의 세조였던 거죠. 세조는 그 이후에 히스테리적으로 왕권 강화에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경연을 폐지해요. 경연이 뭐예요? 왕 공부 시간이죠. 전하, 경연 시간이 옵니다. 그래, 주제가 뭐냐? 폭군이 옵니다. 폭군이 경연 없애! 경연 없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난을 벌였잖아요. 집현전도 폐지해요. 모든 걸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업적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폐지만 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게 조선시대 최고 벽전인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벌의 형전까지를 완성하고 죽은 사람이고 여기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국대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성종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조선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룰 성자 성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요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얻는 데는 대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돈이 곧 권력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곧 권력이니까. 근데 그런 권력과 어떤 재산을 얻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요. 여기는 세조는 단종의 어머니, 즉 자신의 형수의 원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이 누가 나오냐면 요 세조의 둘째 아들인데 예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종. 요 예종이 세조의 둘째 아들인데 20살에 즉위한 지 거의 9개월 만에 이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잡대나 돼서야 그 원혼이 풀린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근데 조선은 무슨 국가라고요? 유교 국가면은 불교를 멀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절을 세워요. 왜? 극락왕생하려고. 그 원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서울 그 인사동 근처에다가 조그만 절을 세워요. 그 절이 바로 원각사가 되는데 원각사 10층 석탑이 오늘날도 서 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파고다 공원 아시죠, 여러분들? 인사동 낙원상가에서 조금만 걸어내려면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게 원각사 10층 석탑이고, 이 원각사는 조금 있다가 연산군이 스님들을 내쫓고 기생을 채워서 술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터만 있어서 이 탑을 원각사지, 터만 있으면 지라 그래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였던 독립협회가 최초의 촛불 집회인 만민공동했던 자리고, 김인현 3.1운동이 벌어졌던 자리도 여기는 탑골공원이 되고요. 오늘날은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계시는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를 본다? 권력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워봅니다.